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자그마한 그늘막 텐트를 쳤다. 불분명하게 털을 잡아두고 이렇게 임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그늘막 텐트를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만두 속으로 문재인의 그늘막 텐트를 삼고 만두 피로, 만두 껍질로 윤석열의 빅텐트를 쳤다. 이제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은 이 미국에 대해서 빅텐트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한국 정부가 반미라는 의심을 벗고 미국과 그 관계가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문재인의 그늘막 텐트를 두고 그걸 덮는 윤석열의 빅텐트를 쳤다고 했을 때 이 빅텐트 커졌으니까 좋다고 할 것인가? 안에 암덩이를 안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겉모습에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빅텐트 자체도 꼭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미국과 문재인을 안에 품은 빅텐트를 쳤다. 그러면 다음에 중국과 문재인을 안에 품고 그 위에 빅텐트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북한과 그 안에다 문재인을 품고 대한민국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 연방제 통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품고 겉에 빅텐트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텐트가 커지니까 좋은가?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미국과의 빅텐트도 이게 내실이 없다. 그 핵심에 심장에 해당하는 것이 문재인의 그 그늘막 텐트다. 이래서 문제가 되고,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이미 5년 동안 쌓아놓은 이 적폐,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라내야 하는 입장에 그걸 덮어서 빅텐트를 치면 오히려 그러한 것을 보호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시즌2의 친중 동맹, 친북 동맹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한 박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초기에 싹을 잘라야 하는 것이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불분명한, 또 확실하게 어떤 그 조감도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그냥 어떤 기운에 의해서 국가 중대사를 정해놓고는 그야말로 무대뽀로 이거를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 특히 경계해야 할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윤석열이 하는 말은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이 원한 것이고 이게 국민 통합이다. 이런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선우가 뒤바뀐 이런 행보는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문재인을 품은 윤석열의 빅텐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첫째, 윤석열 본인이 한 말에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8일 윤석열 당선자 신분이죠.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월 21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의제 거기에 대해서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서 구두로 말로 협의를 하고 약속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을 좀 더 채우고 또 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미 다 약속을 해놓은 것이고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 문서로 작성을 한다든지 거기에 좀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게 빅텐트가 되겠죠. 이렇게 결국 알맹이는 문재인 정부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정부의 연속성을 가지고 전임 대통령이 했던 것을 그 뒤를 이어서 이어간다 하는 것은 그것이 연속이 될 수 있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은 이랬다 하는데 여기에도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건 아니다 하고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남중국해라든지 대만 해협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 선뜻 동조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2021년 5월에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미 그거 얘기 다 끝난 거다. 그러니까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거, 그거 윤석열도 오케이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케이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했을까? 그 부분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 성명에서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그리고 홍콩과 관련된 인권 탄압 문제 이것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직접 언급한 게 없었다. 이렇게 됐죠. 그것이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성명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오케이 한 것은 윤석열도 오케이 했고 문재인이 말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것으로 기대하고 해야만 하는 인권 문제도 이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그 5월 22일 뉴스로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실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한 가지 목표, 그거는 외교 정책의 초보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합의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짐을 받자고 온 것이냐. 이걸 보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그 나무에 새긴 글씨, 문구. 모든 것은 대통령이 책임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다 책임을 지고 제대로 이 약속을 이행하라.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선물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시즌2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전부 상한 음식이다. 이렇게 보면서 상하지 않은 데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의미 없죠. 그거 의미 없는 거 알 것이고, 윤석열이 문재인 시즌2다 했을 때 대한민국은 추락의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품고 빅텐트를 치는 윤석열이다. 그러면 미국 바이든이 왜 그러느냐? 미국 바이든은 미국을 위한 공무원이고 한국 문재인이 문제인 것이죠. 한국 문재인이 한국을 위한 게 아니고 북한을 위해서 이런 약속들을 해놓고 또 그늘막 텐트를 쳐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위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걸 뜯어내야 하는데 그걸 문재인이니까 하면서 껴안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남들과 경쟁을 하고 따지고, 한국은 북한을 위해서 또는 문재인을 위해서 남들과 이런 협의를 하고 우리가 이행 책임을 지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그런가? 한 가지 더 보면 윤석열 당선자는 김부겸 문재인의 총리를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현재 한덕수 총리로 이제 되기는 했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일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대통령은 형식적인 명예직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밀어내고 국무총리가 집행정부의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하는 그런 총리가 되겠다. 이게 윤석열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의 뜻이 됐든 말았든 그런 식으로 눈길만 돌려도 한덕수와 윤석열은 탄핵되고 감옥에 갑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편법으로 헌법을 형해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만일 김부겸 총리를 그대로 윤석열이 말하는 분권형 정부의 총리로 껴안았더라면 이것은 대단히 큰 일이 되겠죠. 문재인 정부가
5년 더 하는 일이 돼 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얼마나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알 일입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죠. 이번에 또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총괄했던 청와대 수석 윤종원, 이 사람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조정실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수보회의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국무총리를 보좌하면서 그 행정부를 감독한다고 하는데, 총리, 그 행정부에서 제일 위에는 총리가 있고 총리 밑에 지금 국무조정실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이제 전에는 청와대라고 그랬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렇게 됐죠. 거기에서 뭐 비서실장이 있고 이렇긴 한데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보회의를 중심으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재인 청와대 수석, 소득주도 성장을 총괄했던 사람을 여기에 넣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경력은 다시 말해서 전향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득주도 성장을 총괄했던 사람이라는 그의 머리, 그의 그 사고방식, 이거를 완전히 지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말은 윤종원 씨가 한덕수 총리와 친분이 있어서 기용됐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게 친분, 무슨 동창, 학연, 지연, 사돈의 팔촌 이러면서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몽땅 부패입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74년 동안 노력을 해온 겁니다. 전근대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이 전근대적인 방식을 주된 그 인사정책의 기준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거는 기가 찬 노릇인데 사람들이 그냥 말만 하죠. 저 사람 어떻게 40년 직이냐, 이번엔 또 몇십 년 직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럴 문제 아닙니다. 애초에 그거 나오면 그냥 그 자체로 부정입니다. 부정부패인 것이죠. 그렇게 뭐 윤종원 씨가 한덕수 총리하고 친분이 있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상 집안 따지고 고향 따지고 뭐 했다 하면 충청도 사람 따지고 이러는데, 그럼 이 사람도 윤 씨다. 그러면 혹시 같은 집안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일을 했던, 그리고 그런 일에 충실했던 사람을 기용하겠다 하는 것은 문재인을 품는 것도 정도껏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재인 시즌2, 이게 어쩌면 지금 대책 없는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그대로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자리, 또 그런 인물 하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 정부에
또다시 문재인의 홍남기 같은 사람이 필요한가? 혹시 이 윤종원 씨가 윤석열 정부의 그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엄청난 자료라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있던 사람들을 줄줄이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자료라도 들고 넘어온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영락없는 문재인 시즌2 그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윤석열의 빅텐트, 그 핵심은 문재인의 그늘막 텐트다 하는 거, 보수 우파는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